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사회 시간이죠. 그래서 사회 우리 공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국토의 다양한 지형의 모습, 지형과 또 그 지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광고도 찍어보고 광고도 만들고 뭐 뉴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서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과 공부를 할 때 어떤 사회과 탐구 학습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탐구 학습의 과정을 한번 알아볼 텐데, 탐구 학습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공부할 것인지, 탐구 학습을 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네, 두 번째 과정이 그 문제에 따른 가설을 한번 설정해 보고, 세 번째는 그 가설이 타당한지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볼지 한번 탐색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가설을 맞는지 안 맞는지 입증을 해보고, 만약에 맞다면 다섯 번째 일반화를 거치는 과정이 바로 탐구학습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탐구학습의 과정은 첫째, 문제를 제기하고,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고, 세 번째, 탐색하고, 네 번째, 입증하고, 다섯 번째, 일반화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고 우리 하나하나 그 단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탐구 문제를 알아볼 때 탐구 학습의 과정이 제일 먼저 어떤 탐구 문제를 설정하는 거죠. 탐구 문제를 설정할 때 먼저 탐구할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탐구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이 문제 제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지형도에서 한번 요 밑 아래 있는 지형도에서 한번 보면은 우리 국토의 평야 중에서 평야의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 어디에 위치한다 배웠습니까? 서쪽에 위치하죠. 그리고 아주 일부만이 동쪽에 분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서쪽에 분포하고 있는 왜 우리나라의 평야들이 우리 국토의 평야들이 왜 대부분 서쪽에 분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한번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토의 위에 사진을 봐도요,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야들이 서쪽에 많이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탐구의 문제를 한번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탐구 문제, 왜 우리 국토의 평야는 서쪽에 많을까라는 탐구 문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국토의 평야는 서쪽에 많은가라는 탐구 문제를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활동, 우리 탐구 학습의 과정은 이제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어떤 탐구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추측하는 정답을 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가설이란 문제에 대해서 추측하에 정한 해답을 말하는 것. 그래서 아마 우리 국토의 평야가 서쪽에 많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런 탐구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평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평야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평야는 하천에 운반해온 물질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퇴적이 되어 하천 하류에 평야가 생긴다.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하천이 주로 우리 국토의 어느 방향에서 시작돼 어느 방향 흐를까라는 거. 자, 대부분 어땠습니까? 하천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하천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하천이 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면 우리나라의 지형은 어느 쪽이 더 높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전 시간에서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더라. 이제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 알고 있는 이런 지식, 이런 혹은 이제 뭐 약간의 어떤 여러 친구들 간에 조사한 내용,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타당한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어떤 가설? 아까 문제가 뭐였죠? 국토의 평야가 서쪽에 많은 이유, 여기에 대한 가설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가설이 아래와 같네요. 우리나라는 동쪽이 서쪽보다 높아 대부분의 하천이 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천이 음반의 물질이 퇴적되어 진 평야는 서쪽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가설을 두고 이제 그 가설이 타당한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설이 그 가설이 옳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방법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찾아봐야 된다. 자, 여러분이 일단은 알고 있는 내용이 하천 하류의 평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될 이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토의 대부분 하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동쪽보다 서쪽이 높다는 사실을 이걸 확인할 이 세 가지 확인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자료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렇죠.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의 지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탐색하는 과정에 대한 방법을 이제 모둠이라든가 혹은 이제 짝짓기를 이렇게 토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까지 한번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에 따라서 탐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 탐구 문제를 어떤 가상의 답을 한번 내어보는 거죠. 그 가상의 답을 내은 다음에 그 답이 맞은지 안 맞은지를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앞에 이제 탐색을 하는 방법,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형을 우리 앞에서 뭐였습니까? 하천 하류의 평야가 있고 동쪽에 서쪽에 흐른다. 그리고 동쪽이 서쪽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 지형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방법을 찾아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입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입증이라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여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형도를 구해야 되겠죠. 이 지형도는 사익화 탐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과서의 29쪽에도 지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지형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모든끼리 이제 모여서 가설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도를 보면 대체로 동쪽보다 서쪽이 낮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하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 또 동쪽은 경사가 급하고 서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완만하다. 따라서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들이 많은 퇴적물들이 운반하여 쌓아 평야를 만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에 비해서 우리 동쪽의 경우는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퇴적물들이 많지 않아서 평야는 아마 동쪽으로는 그런 많은 평야가 발달하지 않고 서쪽으로 평야가 발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형도를 통해서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입증하게 되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설. 앞에 우리 가설이 뭐였죠? 우리나라는 동쪽이 서쪽보다 높아 대부분의 큰 하천이 주로 동쪽에서 서쪽 흐르기 때문에 하천이 운반해온 물질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평야는 서쪽에 마를 것이다. 자, 그 사실을 방금 지형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증을 했죠. 그러면 그 가설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가설이 이제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이제 어떤 맞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가설이 맞다라는 걸 입증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런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론을 이제 일반화라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일반화라는 것은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일반화. 그러니까 그 증거가 타당하기 때문에 요렇게 결론이 일반화되었다. 모든 것이 이제 증거가 이렇게 완전하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끝으로 우리 국토의 평야가 서쪽에 많은 이유를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아래에 보면 우리나라의 지형도가 나와 있죠. 이렇게 요게 지형도입니다. 지형도가 나와 있고 요 A와 B 지역의 단면도가 바로 이 아래의 요 모습입니다. 이제 일종의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A 쪽에는 황해고 B 쪽에는 동해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요런 모습이 되나요?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강물들도 대체로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 보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짧죠. 근데 이렇게 길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서 우리 여기가 요 아래쪽에 서쪽에 황해 쪽에가 훨씬 평야가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토의 지형적인 특징을 탐구학습 과정을 통해서 한번 탐구해 봤는데 우리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한번 이렇게 어떤 탐구 문제를 찾아서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이 옳은지를 입증하고 마지막에 일반화시키는 단계까지 모든 별로 한번 새로운 탐구 문제를 설정해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핵심은 뭐냐면 자,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탐구 학습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계속 이 탐구 학습의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요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쭉 이야기하는 거, 요 과정, 이 과정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탐구 학습의 과정은 먼저 뭐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된 것일 거야 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탐색을 하고 그 찾은 자료를 가지고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입증을 하고 마지막에 그게 맞다라면 다섯 번째 일반화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탐구학습의 과정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3쪽에 이제 주제 정리. 주제 정리는 이 3단원의 작은 소 3단원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토는 산지는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까? 북쪽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길게 펼쳐져 있었죠. 북쪽으로는 넓게, 동쪽으로는 길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산지가 요렇게 넓게 우리 또 요렇게 동쪽으로는 요렇게 태백산맥 요렇게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대부분의 하천은 어디? 동쪽이 높고 여기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서 하천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국토의 평야는 어느 쪽에 서쪽에 서쪽에 요렇게 발달이 많이 했었죠. 왜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이 높기 때문에 이 물이 하천이 내려오면서 퇴적물들이 서쪽에 많이 쌓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야는 해안선을 따라 서쪽과 남쪽에 발달되어 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복잡했죠. 그래서 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들도 많았고 해안선이 복잡했다면 반면에 동해안 쪽은 해안선이 어땠습니까? 아주 매끈하게 단조롭고 대신에 그 모래사장이 그러니까 모래 해변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우리 국토의 지형적인 모습에 따라서